임차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그래요. 임차인? 저희가 이제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.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들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대인, 임차인, 뭐 중개인,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 이렇게 가면 맞아요. 계속 그래서 회사 이름이 IN이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였고 네. 그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네.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바로 임차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쉽게 말해서 네. 임차인들은 그동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네. 이런 어플을 만드셨다는 얘기 네네. 같아요. 아 근데 제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고 말씀을 네, 드렸잖아요. 맞습니다. 왜 이제서야 나왔나? 그러니까 아니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집을 구할 때 어떤 점들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?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발품만 잘 팔면 된다 이랬어요. 네. 요즘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? 네. 네. 자, 예를 들어 50억짜리 빌딩을 한 채 매입하는 매수인과 뭐 1000에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게 거의 비슷해요. 오. 막상 하는 일은 네, 학생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. 네.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해서 다 실거래가도 분석을 하고 그쵸. 물건 분석 조사서라는 것도 또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거든요. 네. 하지만 공인중개사님께 떨어지는 수익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. 그렇죠. 네,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사실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. 아, 이게 네. 쉽게 말해서 중개인들이 아유 이거는 뭐 그냥 얼마 안 떨어져 이러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. 일부 중개사. 일부 그렇죠, 그렇죠. 네네네. 네. 네, 그렇다 그렇습니다. 보니까 신경 쓸 일들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많이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임차라는 것이 내 돈을 내고 누구 걸 빌려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보증금의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. 손해를 보면 그 보증금이라는 게 결국 내 피 같은 돈이기 아, 때문에 그렇죠.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네. 그 인터넷에 보면 정보가 너무나 많고 네. 사실은 엄청 똑똑한 공인중개사 삼촌 한 명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. 그런 느낌으로 이 앱을 개발했습니다. 그렇구나. 좋다. 괜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고 네네.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 어플을 오. 통해서 안심시켜 줄 수도 있겠네요. 아, 맞습니다. 그럼요.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되게 환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렇군요. 요즘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 뭐 몇백억 사기 사건, 전세 사기 사건 이게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계약 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? 2년이요. 그럼 2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것도 2년 전이거든요. 네. 당시에 이제 실거래가 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앱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6개월 정도면 나올 줄 알았어요. 2년이 걸린 겁니다. 네,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구조적으로 임차인은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구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소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층이 사회초년생들인 세입자들. 이번에 빌라왕 사건 있잖아요. 제 친구도 당했어요? 네, 당했어요. 어휴, 그 피 같은 그래서 돈을. 경매에 넘어간 거를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 경매를 샀는데 세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. 아우. 근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? 그러니까요. 이건 임차인이 없었기 때문인가요? 임차인이 있었으면 아마 예방을 했겠지만 그나마. 네, 그나마.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각 부처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. 각 정보들이. 네. 그래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 이런 거 다 배포를 하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스텝을 이렇게 밟기는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네.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.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지? 누군데요? 집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네. 이 전세 사기의 대다수는 무자격 업자였습니다. 중개사 자격이 없는 네, 사람들. 중개사 자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가이드가 엄청 필요한 그 사회초년생들인데 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방송인이라든지 유튜버들도 공인중개사를 사칭을 하거나 맞아요. 네. 얼마 전에 사건 있었어요. 네, 그런 사건이 있었고 좀 민감하지만 네. 그리고 집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지금 만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야.